안녕하십니까. 예, 뭐, 항상 보던 분들인데, 우리 이제 사장부터 할 예정이고요. 우리 뭐 강의 계획표 있는 것을 뭐 신경 쓰실 필요 없습니다. 거기에 날짜는 뭐 맞지만은, 우리가 13강 동안 할 거예요. 재무회계 13강 하고, 그 다음에 원가 관리 한 5강. 뭐 하다 보면은 뭐 아마 재무회계가 더 많기 때문에 13.5강 정도 될 수도 있는데, 어쨌든 뭐 12강은 아닐 겁니다. 그래서 거기 있는 것을 뭐 약간 뭐 무시하시면 되겠고, 여기 있는 문제수가 재무회계가 680문제예요. 제가 대충 세어보니까.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13강으로 봤을 때 하루에 한 50문제쯤 나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오늘 첫날이니까 첫날은 무리 안 할 것이고, 또 뭐 대략 50문제 정도. 물론 다 풀지는 않을 것이고, 너무 똑같은 문제들. 예를 들어서 어음 할인인데 문제가 5개인데 다 똑같아. 그러면은 뭐 그중에서 한두 개만 풀겠죠. 하여튼 동일한 문제 빼고는 웬만하면 다 풀 겁니다. 약 70에서 80% 정도 풀 겁니다. 겹치지 않으면 다 풀 것이고, 겹치면 안 풀고 뭐 그렇게 진행될 겁니다. 예, 그래서 뭐 그동안 뭐 제 소개 많이 했으니까, 제 소개는 이제 직업들로 많이 했으니까 바로 이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또 페이지도 믿지 말라. 다 믿지 말라. 저만 믿으세요. 페이지 믿지 말라. 왜냐면은 여기 있는 페이지는 제가 넘기면 알겠지만은 섞었어요. 우리 뭐 요약서하고, 잠깐만, 이게 시작부터, 됐다. 이게 처음부터 엔진 할 뻔했네. 그러니까 요약서에 있는 거랑 이제 문제풀이 책을 섞었기 때문에 여러분 페이지랑 좀 다를 겁니다. 그러니까 페이지는 신경 쓰지 마시라. 예, 4장부터 가겠습니다. 그래서 전자칠판 형태이기 때문에 요놈이 좀 민감하고 예민한 놈이에요. 요놈이 뭔가 조금 마음에 안 들면 마음대로 안 될 때가 있어서 초반에 조금 저도 왔다 갔다 우왕좌왕 할 수도 있습니다. 예, 전자칠판입니다. 그래서 4장 현금 및 현급성 자산은 쭉 보시면은 뭐 한 2, 3년에 한 번 정도, 10년 동안 4번 나왔으니까 뭐 2년에 한 번 정도씩 뭐 나오고 있다. 간평은. 관세사는 10년에 8번이니까 뭐 1년에 한 문제꼴로 뭐 나오고 있다. 생각보다 많이 나오고죠. 굉장히 기본적인 토픽인데. 두 가지 토픽이 있는데 첫 번째 토픽. 그래서 요약, 핵심 요약은 뭐 우리 요약 강의 때 했던 것이기 때문에 좀 이제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될 겁니다.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게 나으니까 어쨌든 빠르게 좀 진행이 될 겁니다. 제 강의를 들었다는 전제하에 당연히 그렇게 진행이 될 것이고, 문제풀이는 걔도 뭐 빠르게 진행되겠죠. 3강 동안에 3시간 동안에 뭐 50문제 중에 한 40문제 조금 풀 거기 때문에 하여튼 뭐 빠르게 진행이 됩니다. 네, 보시죠. 현금은 이제 통화 대용증권, 요구불예금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잘 안 보일 수 있으니까 좀 안 보이시면 좀 앞쪽으로 오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온라인 들으시면 아마 잘 보일 건데, 우리 오프라인 분들은 약간의 뭐 글씨가 안 보일 수도 있다. 이게 지금 제가 보는 이제 최선의 이제 화면이거든요. 왜냐면 이따가 문제 풀 때 또 이제 길이가 또 사이즈가 길어질 거기 때문에 제가 막 테스트 해봤더니 이 정도가 하여튼 최적이야. 네, 보시죠. 혹시 그래 처음이니까 보이십니까? 괜찮아요. 예. 안 보이시면 바로 좀 바꾸려고 그랬죠, 화면을. 예, 바로 보시겠습니다. 통화. 지폐 주화입니다. 지폐 종이돈이고 주화는 뭐 동전이죠. 외국 돈도 포함입니다. 만약에 뭐 100달러가 나왔다. 환율이 주어지겠죠? 환율 뭐 1000원 주어지면은 100달러 곱하기 1000원 하시면 됩니다. 소액 현금은 이제 같은 말이 시제액이지, 시제. 그래서 회사가 갖고 있는 현금. 서랍 속에 있는 현금이다. 소액 현금은 잘 안 나오지만 시제액은 종종 나옵니다. 그 다음에 전도금. 지점이 보관 중인 현금이죠. 지점이 보관 중인 현금. 당연히 우리 지점에 있든 본점에 있든 우리 회사 돈입니다. 그리고 각종 수표. 각종 수표는 다 현금입니다. 근데 아닌 게, 이거 이럴 줄 알았어. 잠깐만. 이게 예민한 놈이야. 뭔가 순서를 잘 지켜야 돼. 각종 수표는 현금입니다. 수표자 들어가는 것 중에서 현금이 아닌 게 두 개가 있죠. 선일자 수표하고 부도 수표. 내가 갖고 있는 수표가 부도났어. 당연히 현금이 아니겠지. 가짜 수표. 선일자 수표는 발행일이 미래이기 때문에, 발행일이 수표 준 날인데, 발행이 미래이기 때문에 내가 수표 갖고 있는 놈이 은행 가서 돈 달라 하면은 돈 안 주겠죠. 그래서 이거는 어음의 성격, 채권의 성격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주제는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 얼마냐이기 때문에 현금인지 아닌지를 발라내면 되는 겁니다. 이게 무슨 채권이든 소모품이든 단기금융상품이든 장기금융상품이든 시험은 그렇게 안 나와요. 맨날 현금 및 현금성 자산만 물어봅니다. 그 다음에 우편한 증서 이런 말도 하죠. 우체국이 발행한 수표입니다. 이것도 일종의 수표고. 배당금 받아가라. 배당금 지급 통지표 현금이고요. 통화대용증권이라는 것은 역시 말을 아실 필요 없지만 언제라도 통화로 바꿔 쓸 수 있는 것, 그게 이제 통화대용증권이고, 그 다음에는 이제 만기자가 들어갔다. 만기 도래된 만기 도래된 채권의 이자표, 즉시 현금화가 된다. 이런 단어들은 정확하게 모르더라도 이 단어들은 아셔야 되겠다. 요구불 예금은 아셔야 되겠다. 요구하면 바로바로 지불한다 해서
수업 목적상 두 가지가 있죠. 보통 예금, 당좌 예금. 그래서 오히려 얘보다 더 중요한 게 밑에 있는 애들이죠. 만약에 우리가 이런 현금의 성격을 가졌어. 근데 사용이 제한돼 있어. 그럼 이거는 현금이 안 되는 거지. 가장 대표적인 게 차입후 담보 잡힌 예금 이런 것들일 겁니다. 그다음에 우표랑 수입인지 같은 것이죠. 이것도 이제 정부가 발행한 우표고, 그다음에 차용증서 돈을 빌리고 빌려줬을 때 종이 쪼가리 주고받는 거니까 당연히 현금화가 안 되는 거. 채권이 채권. 가불주 회사가 종업원한테 월급을 뭐 2달치, 3달치 미리 줬다. 그 회사 입장에서 채권이 생기는 것이죠. 예, 그래서 부연 설명은 부연 설명일 뿐 우리는 그냥 현금이 아니다 아시면 되겠습니다. 현금성 자산은 키워드가 3개월이죠. 3개월. 그래서 취득일로부터 만기가 3개월 이래 도래되는 각종 제 채권들. 그래서 그게 이제 포인트입니다. 3개월만 체크하시면 되겠죠. 다만 주의할 점은 첫 번째, 결산일 기준이 아니다. 결산일 기준이 아니다. 취득일 기준이다. 두 번째가 만약에 취득일로부터 만기가 3개월 이내 도래되는 금융상품이야. 그럼 여기까지 보면 현금성 자산이 맞는데 사용이 제한돼 있어. 그럼 현금이 아닌 거지. 그렇죠? 사용 제한 기간에 따라서 장단기 금융상품 될 수 있습니다. 방금 얘기한 게 여기 나오네. 만약에 당좌예금이 있는데 현금이 현금성 자산이다. 너무나 유명한 놈이죠. 요금을 예금으로 써게도 현금인데 근데 그게 사용이 제한돼 있어. 그러면 사용 제한 기간이 6개월이면 단기 금융상품, 2년이면 뭐 장기 금융상품 그 얘기입니다. 당좌 차론 개념이 마이너스 당좌예금인데 우리 재무제표에서는 은행한테 돈 빌린 개념, 단기 차입금이죠. 당좌 개설 보조금은 사용이 제한되는 예금. 왜냐면은 당좌 예금을 입금할 때, 다시 말하면 당좌 개설, 당좌 거래를 틀 때 보증금을 납입할 텐데 그거는 사용하기 전까지 인출이 안 되는데 보통은 이제 우리가 해지를 1년 안에 하진 않기 때문에 이것도 사용 제한 예금 중에서 장기 금융상품. 하지만 제가 말했죠. 현금이 현금성 자산만 물어본다고. 이것이 단기인지 장기인지 그런 뭐 구분, 세세한 구분은 몰라도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계속 그렇게 기술이 나왔기 때문에. 그 다음에 없죠? 넘어가는 거예요. 첫날이니까 첫 시간만큼은 약간은 미친 듯이 빠르게 나진 않을 겁니다. 현금이 현금성 자산 얼마냐. 그래서 어떨 때는 예제를 풀고 어떨 때는 예제를 안 풀 겁니다. 그건 이제 그때그때마다 이제 다르게 할 건데 제가 판단해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역시 이걸 물어본다. 그래, 외국돈도 포함이라며. 우표는 아니라며. 각종 수표 현금이라며. 근데 수표 중에서 선일자 수표 아니라며. 그 다음에 배당금 받아가라. 현금 맞고. 만기 단어 등장하자마자 현금 맞고. 지점이 보관 중인 현금 맞고. 우편안 또는 우편안 증서도 일종의 수표죠. 우체국이 발행한 수표고. 당좌처럼 좀 전에 봤죠. 단기 차입금이라고. 탈락. 환매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90일 돼 있으면 현금 맞고 만약에 120일 돼 있으면 단기 금융상품인 거죠. 그래서 이제 만기가 7개월부터 3개월짜리다 이런 뜻이기 때문에 당좌 개설 보증금 방금 맞죠. 장기 금융상품. 차용증서 돈을 빌리고 빌려줬을 때 종이 쪼가리 주고받는 거 역시 그럼 받은 사람은 채권이 생기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이제 이것도 보시면은 취득일로부터 만기가 3개월 이내에 도래되는지 봐야 되는데 11, 12, 1, 2, 4개월이기 때문에 계속 탈락. 이거 다 더하면 걔가 정답이 되는 겁니다. 실제 시험은 이거보다 좀 더 간단하게 나오겠죠. 그 다음에 그래서 이 시스템의 장점은 뭐 일단 뭐 가독성이 좋아요. 단점은 이제 뭐 약간 뭐 필기 애로사항이 있고 이제 그거보다 결정적인 단점이 아까 그 촬영하신 분께서 오셨지만 이게 멈출 수 있대. 요즘에 안 그러다가 요즘에 자주 멈춘다. 그래서 멈추면 어떻게 하나 했더니 그래. 그래서 알겠다고. 그럼 NG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좀 두려운데 뭐 제가 통제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어쨌든 그걸 감안하고 수업을 들으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조금 이제 우리 그 합격이 법학원 출판사는 아니고 뭐 인쇄소라고 하기도 그렇고 하여튼 뭐 인쇄소랑 출판사의 그 짬뽕의 성격인데 우리 지금 책이 나온 책이잖아요. 객관식 그 책. 거기가 하여튼 문제가 장점은 파일 주면은 바로 나와요. 뭐 3, 4일 뒤에 책이 나와서. 단점은 이제 약간의 제가 준 파일하고 숫자가 좀 틀어져만 나옵니다. 막 이렇게 뭐 코드가 안 맞는지 하여튼 뭐 그런 게 좀 있어요. 그래서 오타들이 심심찮게 나올 텐데 죄송하죠, 그렇죠? 오타는 심심찮게 나올 텐데 우리 지금 기본서랑 요약책은 그거는 이제 오타가 거의 없었는데 문제풀이 책은 조금 오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잘못한 게 30%, 이제 그쪽이 잘못한 게 제가 볼 때 한 70%야. 뭔가 이제 폰트가 안 맞아서 뭐 달러 뭐 유로 이런 걸 표시를 못 하더라고 책에다가. 하여튼 뭐 죄송합니다 미리. 한꺼번에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제 종종 오타 나올 거니까 미리 죄송하겠습니다.
이제는 죄송하다는 말 하지 말아야지. 당당하게. 현금이 얼마냐? 현금 얼마냐? 그쵸? 야, 이런 거 쉽다. 그쵸? 사실 뭐, 이런 거 안 풀어도 되는데, 뭐 쉬우니까 바로바로 풀겠습니다. 통화 맞고, 우표 탈락이다. 타임 발행 수표 맞고, 이거 다 탈락이다. 장기 금융 상품이죠, 이거. 배당금 받아가라. 아유, 방금 다 봤던 거네. 그 네 가지 다 더하시면 되겠죠? 이제 그렇게 하면은 4번이 됩니다.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런 거에 시간을 제가 쏟아부을 수가 없어. 우리 풀 문제가 얼마나 많은데. 또 현금 얼마냐? 저 말했잖아. 현금이 현금성대사만 물어본다고. 이것도 정말 20초 만에 풀겠습니다. 여기 회사가 갖고 있는 현금, 이게 이제 시재기다라고 하는 거죠. 시재기다. 요구불예금, 보통예금, 당좌예금, 그래 각종 수표 맞고. 받으러 뭐 매출 채권이잖아요. 선급금이라는 계정 과목 따로 있잖아. 그래서 이거는 우편한 증서 맞고. 요거 4개 더하시면은 5번입니다. 이런 거는 뭐 쉽다.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그러니까 이런 게 지금 제가 이제 파란색 칠한 게 오타인데 출판사에서 이게 책이 그게 안 되더라고요. 뭐 무슨 이상한 네모 박스가 들어가 있잖아요. 아무튼 뭐 이런 게 종종 있을 겁니다. 뭐 죄송합니다. 현금이 주어졌어. 당좌예금 얼마냐? 오케이. 이것도 다 우리 기본서에서 봤던 문제니까 그런 것들은 좀 빠르게 보겠습니다. 다 더하면 되겠지. 이것도 현금, 이것도 현금. 여기 이제 유로 돼 있죠? 이거 유로죠. 이거 곱하기 환율 때리시면 됩니다. 1,500. 여기 환율 나왔으니까. 달러도 그냥 환율 때리시면 돼. 아까 외국환 통화도 다 현금이다라고 했었고. 그 다음에 수입인지 탈락했죠. 정부가 발행한 우표고, 우표란도 현금이고. 이건 이제 우리가 찾을 그 X값이 되는 것이고. 양도선 예금 증서인데 7개월로부터 만기가 12, 1, 2해서 3개월 이내네. 그래서 이것도 맞습니다. 그 동그라미 친 걸 다 더하시면 그게 7,000이다. 그럼 X값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것도 기본서에서 봤던 문제니까 이렇게 후다닥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1번이 됩니다. 뭐 이런 건 이제 간단하니까 금방 제가 풀어드리고. 되셨죠? 그 다음에 네 번째. 또 뭐 현금이 얼마냐라는 문제입니다. 반세사. 조금 문제가 길어졌네요. 역시나 유로 요거 표시가 안 되고요. 지금 공이 하나. 요거는 이제 저의 잘못입니다. 요거는 400원. 아씨, 한 문제 오타 2개니까 민망한데 하여튼 예, 죄송합니다. 유로는 제 잘못이 아니야. 유로가 있고 또 달러가 있다. 현금이 얼마냐라고 물어봤습니다. 여기 400 오타예요. 1200입니다. 1200이고 국내 통화 맞고 외국환 통화 그래 환율 때리면 된다며 곱하기 1300. 뭐 다를 바가 없지. 문제가 좀 더 길어졌을 뿐이다. 달러도 환율 1200 돼 있으니까 곱하면 됩니다. 그래 뭐 보통예금도 맞고 그 다음에 뭐 정기예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걸 봐야지. 3개월 이내인지 1년 만기니까 탈락. 뭐 굳이 말하면은 이거 뭐 현금은 아니니까 단기 금융 상품 되겠죠. 그 다음에 잘 보셔야 돼. 야, 여기 뭐 2개월 있다고 반갑다고 현금 이러면 안 되는 거죠. 뭐라 그랬습니까? 결산일 기준이 아니라 취득일로부터 만기가 3개월 이내입니다. 12월 초에 취득한 2개월짜리 만기. 그럼 이거 맞죠, 그렇죠? 맞죠. 근데 요거는 12월 초에 취득한 2개월짜리 만기인데 지금 우리 1년 말입니다. 그럼 400원 같은 것도 맞죠. 맞는데 이제 마지막 거로 뭡니까? 사용이 제한돼 있어. 똑같은데 사용이 제한됐으니까 이건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까지 보면은 맞는데 사용 제한됐으니까 탈락이야. 차입 후 담보 잡혔다. 뭐 그런 거 떠올리시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오른쪽 수입인지 탈락. 우표랑 맞고 수표 중에서 부도 수표하고 선일사 수표 탈락이다. 가불정도 또 탈락이다. 그래서 이렇게 다 더하시면 몇 개야? 하나, 둘, 셋, 넷, 5개, 6개입니까? 다 더하시면은 걔가 정답인데 이거는 좀 기니까 계산할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4번 나오는지를 한번 확인을 빠르게 해보세요. 사장이 요 현금 얼마냐 하고 이제 은행 계정 주정표인데 우리 아까 기출 봤지만은 그래도 뭐 10년에 8문제 나왔으니까 이 정도면 많이 나오는 겁니다. 그 타픽 대비. 타픽이 뭐 몇 개 없는데도. 됐죠? 넘어가겠습니다. 현금, 이거 뭐 계산 문제가 아니라 특이하게 뭐 이렇게 나왔네요. 현금에 들어갈 거 얼마냐. 송금안이라는 게 있는데 이 송금안은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서 준 수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뭐 미국이 있고 이제 한국이 있어.
그래서 이것도 일종의 수표입니다. 물론 실무적으로 이게 뭐 각각 이제 은행을 끼고 이제 거래를 하는 것인데 우리는 뭐 그런 자세한 걸 뭐 아실 필요는 없지.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 수출했고 뭐 수출했고 미국에서 뭐 수입을 했다. 여기서 달러를 줄 텐데 그 달러를 이제 주기가 애매하니까 이제 수표를 주는 거야. 거래를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물론 또 거래를 더 확실하게 하려고 직접 주지 않고 은행을 끼고 주는 겁니다. 이러면서 뭐 미국에 있는 은행, 한국에 있는 은행, 그래서 우리 한국에 있는 은행에서 얘가 그 수표 대금을 가지고 지폐로 이제 바꿔 쓰는 이런 식의 구조인데 하여튼 뭐 우리는 그런 자세한 상세한 아실 필요 없고 송금만 하면은 우편안하고 비슷하다. 그래서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서 준 수표다. 수표다. 그것도 일종의 수표입니다. 그래서 맞다.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대표적으로 이제 수출 수입할 때, 뭐 다른 나라에서 수출 수입할 때 주고받는 이제 수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타인 발행 약수고, 이거는 뭐 받을 어미니까 매출 채권이죠. 매출 채권이고. 우표 탈락이고, 만기가 도래됐다. 그래, 이것도 맞죠. 그러니까 이제 찾기는 쉬워요. 리을 들어간 게 보세요. 내가 이제 송금을 처음 봤다 이거요. 처음 봤는데 디귿은 이미 탈락이야. 그럼 이거밖에 없네. 이렇게 되는 거죠. 내가 모른다 하더라도. 그 다음에 야 여기 만기 이거이죠. 그러니까 이거 현금 아니야? 이러면 안 되는 거죠. 보세요. 취득일로부터 판단하는 거야. 취득일로부터. 결산일로부터 판단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취득일부터 만기가 그러니까 지금 X년 2월 초에 취득한 만기가 2개월 남았으니까 이때 취득한 것이고 지금 현재 1년 말에 만기가 지금 2개월 남은 거니까 취득일로부터는 만기가 3개월이 훌쩍 넘어가는 거예요. 잘 보셔야 될까? 뭐 3개월 돼 있다고 바로 하시면 안 되고 취득일 기준인지 결산일 기준인지 문장을 잘 보고 판단하셔야 돼요. 이걸 이때 취득한 거고 이때로 봤을 때 1년 말로 봤을 때 만기 2개월 남았다는 그런 뜻이기 때문에 하여튼 3번, 5번은 3번이 되겠다. 그 다음에 6번 갑니다. 간단하니까 바로바로 가 되죠. 야, 또 났네. 2021년 최근이죠. 여기 3만 원이 주어졌고요. 야, 외국 통화 달러가 얼마냐? 지금 환율이 주어졌습니다. 지겹도록 나왔습니다. 그래, 전도금 맞고 당좌예금 요금을 예금으로서 맞고 만기자 도래됐다. 역시 현금 맞고 배당금 받아가라 맞습니다. 우편한 우체국이 발행한 수표, 선일자 수표는 아니죠. 이거는 이제 발행일이 미래이기 때문에 이제 채권이다. 외국환 통화인데 이제 그걸 구하라 이거죠. 그래서 X값 곱하기 1000배. 1000배. 그 다음 차용증서도 탈락이죠. 돈 빌리고 빌렸을 때 주고받는 종이쪽 거래니까 제 채권입니다. 취득일로부터 만기가 3개월인지 봐야지. 12일, 2개월이죠? 그래도 맞습니다. 이걸 다 더한 게 3만이고. 계속 보니까 다 비슷해, 문제. 그래서 X값, 그 달러 얼마냐 찾는 건데, 간단하니까 결과 써놓고 넘어갔죠, 뭐. 2번 16달러입니다. 또 빠르게 정리하시고. 이런 것만 나오면 회계학도 80점 이상 맞을 수 있는데, 이런 거는 나와도 깔아주는 문제죠. 누구나 맞출 수 있는 건 다 맞춰야 됩니다. 예, 되셨나? 이제 풀이에서도 요거 유로가 이게 이제 책에 표시가 안 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예, 뭐 본의 아닌 오타. 넘어가겠습니다. 이제는 주제가 바뀌겠죠. 은행 계정 조정표. 그러니까 사장은 두 가지가 있는데 아까 현금이 얼마냐? 이번엔 은행 계정 조정표입니다. 은행 계정 조정표는 뭐 아시죠? 우리 당좌예금이 주인공이죠. 회사가 알고 있는 당좌예금하고 은행이 알고 있는 당좌예금이 서로 다르다. 뭐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 뭐 기록 시점 차이가 될 수도 있고 어느 한쪽의 오류, 삽질 때문에 그럴 수가 있다. 그래서 결국 당좌예금 금액을 맞춰놓는 게 우리 일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횡령 금액을 제가 뭐 기본 시간에 또 얘기한 적도 있었을 텐데 그 횡령 금액은 두 개 금액 차이, 물론 이제 수정 후 잔액 차이지. 회사하고 은행 측 수정 후 잔액 차이가 나면 횡령 금액입니다. 뭐 이거지. 회사가 알고 있는 금액이 뭐 100원이야. 근데 은행이 알고 있는 금액이 80원이야. 그럼 20원이 횡령액이다. 뭐 이렇게 보는 겁니다. 왜냐면은 회사 모르게 김 부장이 돈 갖고 해외로 나르는 거잖아요. 상황이. 해외로 나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회사는 숫자가 커져 있고 은행은 팩트, 제대로 된 숫자가 나온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그 차이 금액이 횡령 금액입니다. 예, 그리고 또 정리 빠르게 보시죠. 뭐 정리는 뭐 최대한 빠르게. 그래서 은행 미기입 예금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회사 미기입 예금이 먼저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게 이거죠. 회사가 기입을 하지 않았다. 예민한 놈이야 이게.
순서를 잘 지켜야 돼. 회사가 기입을 안 했다. 이거는 은행 미기입 예금은 은행이 기입하지 않았다. 이런 의미죠. 하지만 이제 보통 이제 문장으로 나와, 문장으로. 그래서 그 회사 미기입 예금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출시보험이에요. 거기에 가장 중요한 게 제가 세 개라 했었어요. 출시보험하고 부도수표하고 기발행 민출수표. 이 세 개가 제일 중요하다고 했는데 이 세 개는 단어를 보자마자 어느 측 가산 또는 차감 바로바로 튀어나와야 됩니다. 그게 가장 잘 나오고 가장 어렵고 가장 어려우니까 가장 잘 나오는 거죠. 출시보험은 이거잖아요, 지금요. 간단하게 하면 이제 회사 이제 거래처가 있고 이제 은행이 있잖아요. 회사가 은행한테 야, 우리 받을 어무 있는데 받을 어무 좀 받아줘. 왜냐면 어무 수표 대금은 다 당자금에다가 입금 출금이 되기 때문에. 그럼 다시 회사가 은행한테 야, 우리 받을 어무 받았죠. 은행이 거래처한테 받을 어무 받았어. 은행은 당자금 늘려놨어. 근데 은행이 회사한테 통지를 안 했네. 그게 출시보험의 상황. 그러니까 그게 회사 미통지 입금 또는 회사 미기입 예금의 하나의 예시였다. 그래서 은행이 회사한테 통지하지 않았다. 회사 미통지 입금 또는 회사가 어쨌든 기입을 못했다. 은행이 물론 통지를 안 해서. 대표적인 게 출시보험입니다. 그러니까 회사 측 가산이 되겠지. 부도수표는 이제 회사가 수표를 받아가지고 당자예금 늘려놨는데 그 가짜야. 그 부도난 수표야. 그럼 다시 늘렸으면 취소시켜야지. 회사 측 차감. 그 다음에 기발행 빈출수표. 이거 정확하게 아셔야 되겠죠. 기발행 빈출수표 이거잖아요. 회사가 거래처한테 수표를 발행했어. 수표를 발행해가지고 당자예금을 깠지. 그치? 수표를 발행했다는 게 줬다는 얘기죠. 당자예금 잘 깠어. 근데 거래처가 은행한테 지급 제시하지 않았네? 지급 제시를 안 했네. 그래서 은행은 거래처한테 지급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물론 누가 도덕적으로 잘했다 잘못했다 그런 얘기 아닙니다. 그래서 당자금 발행했으니까 당자금 까야 되는데 은행은 지금 모르고 있잖아. 그럼 너도 까야지. 은행 측 차감입니다. 그래서 거래처가 왜 이걸 제가 자세하게 했냐? 이것도 치사하게 보통은 인출이라는 단어가 한 10문제 있으면 9문제가 나와. 근데 또 치사하게 인출 단어 싹 빼놓고 낼 수 있거든요. 어떻게 되냐면은 수표 발행했는데 거래처가 은행한테 지급 제시하지 않았다. 그럼 그게 뭐지? 그게 이제 기발행 민출수표입니다. 보통의 문제는 인출이라는 핵심 단어가 나와. 여기도 부도, 수표, 추심 이런 단어들이 다 나오게 돼 있는데 그러니까 이 세 개는 정확하게 알고 나머지는 다 문장 갖고 판단하는 거죠. 수수료, 이자 비용. 그래서 수수료 발생했는데 이자 비용 발생했는데 회사 모르고 있다. 뭐 그런 게 이제 문장으로 나올 겁니다. 그럼 까야지. 은행 미기입 예금, 은행이 기입하지 않았다. 대표적으로 이제 영업시간 끝났다. 내일 처리할 때 근데 그 내일이 내년이야. 지금 X년 말이고. 그럼 이제 은행이 처리 못했으니까 플러스 해야 되겠지. 오류는 플러스만 다 가능합니다. 바로 또 보시죠. 예, 어차피 너무너무 많은 문제를 풀 거기 때문에 굳이 예제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때에 따라서는 예제 풀고 때에 따라서는 예제 안 한다 했는데 그건 다 이유가 있는 거고 어차피 무궁무진한 문제를 풀 거니까 패스. 그래서 문제를 풀면서 할 텐데 역시 다 풀진 않고 잠시만요. 예, 4번부터 보겠습니다. 왜냐면 1, 2, 3번 기본 이론 때 다 했던 것들이고요. 그리고 4번부터 문제를 쭉 풀면은 1, 2, 3번 다 어차피 중복적인 거야. 중복적인 거 다 패스. 4번부터 봅니다. 필기를 잘해야지. 공간을 잘 찾아서. 보시죠. 그래서 조정전 은행 측이 있고 조정전 회사 측이 있습니다. 그럼 제가 자리상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은행. 여기가 조정전이다. 전 이렇게 쓰겠습니다. 여기 조정후지. 여기 이제 회사 측. 조정전이고 조정후다. 그래서 조정전 은행 측 A 여기고 조정전 회사 측 B입니다. 그리고 조정후 어느 한쪽이 나왔죠. 주식회사 세간이 지금 회사입니다. 한쪽만 나왔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횡령 이런 단어가 시험에 웬만하면 등장하진 않을 텐데 만약 횡령이라는 단어가 등장하지 않았어. 그럼 당연히 조정후는 같다라고 놓고 푸는 겁니다. 한쪽만 줘줘도. 오케이. 그럼 제가 이런 얘기 했었죠. 어차피 첫 번째 이제 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다 제가 한 얘기들을 이제 다 보게 될 텐데 조정전을 물어보거나 아니면 조정후를 물어보거나 아니면 하나 빵꾸 뚫어놓고 예를 들어서 기발행 민출수표 얼마냐 빵꾸 뚫어놓고 물어보거나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어려운 케이스가 횡령금액. 횡령금액은 아까 정리했잖아. 두 개 금액 차이라고. 차이 금액. 나올 수 있는 게 네 가지입니다. 그 네 가지를 다 문제 다 실은 겁니다. 오케이. 첫 번째 예금 이자 수익이죠. 회사에 반영이 안 됐대. 그럼 반영해야지. 플러스 5천. 두 번째 부도수표. 부도수표 제가 말했잖아. 부도수표.
세 번째 뭐 추심, 어음은 이제 받을 어이니까 매출 채권이죠. 세 번째. 그래서 이런 거 다 단어가 튀어나온다니까요. 마지막에 있는 것도 뭐 인출, 기발행 민출 수표. 그래서 그 두 번째, 세 번째, 다섯 번째 있는 것들 다 보시면은 제가 말했던 강조했던 단어 다 나온다. 보자마자 바로 해야 됩니다. 부도수표 어떻게 회사 측 마이너스 추심엄 바로 나와야 돼. 회사 측 플러스 자다가 일어나서 문제 풀어도 풀 수 있게끔 해야 됩니다. 단어 보자마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 있는 거 뭐 기발행 비추수표는 은행 측 차감이 되는 거고. 그 다음 그 위에 거. 그 위에 거는 뭐야? 회사가 입금했는데 은행이 처리하지 않았대. 은행 미kim 예금. 은행도 그럼 입금해야지. 은행 미kim 예금 플러스 4천. 이렇게 하면은 이제 A값 구해지고 이제 B값이 구해지겠죠? 할 수 있잖아. 할 수 있죠. 할 수 있죠? 그래서 결과를 써놓으면은 3번이 됩니다. 3번. 또 빠르게 정리하시고. 넘어가겠습니다. 5번 문제. 잠시만요. 네, 5번도 풀겠습니다. 질문부터 보면 이게 쭉 보시면은요, 이제 공부 좀 하시면은 이제 그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걸 다 읽을 필요 없는 거죠. 어차피 빤한 얘기들이고, 뭐, 당자예금 서로 안 맞는다 이런 얘기고, 우리는 숫자를 찾으면 돼, 숫자. 은행으로부터 잔액을, 이거 통제받았다. 그럼 은행 측 얘기죠. 그렇죠? 은행 측이고, 조정 전, 금액은 7810000입니다. 여기는 이제 회사 측이고, 역시 조정 전, 이제 조정 후, 그래서 수정 전 잔액 A하고 간평 여기네. 그 다음에 수정 후 얼마냐 B 여기를 물어보는 것이죠. 물론 수정 후는 두 개가 같겠지. 이렇게 해서 물어본 것입니다. 그냥 뭐 똑같지 뭐 똑같은 겁니다. 간평이 발행하는 인출한 수표, 인출 수표, 기발행 민출 수표 보자마자 은행 측 마이너스. 그 시험장에서 뭐 생각하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보자마자 바로바로 할 수 있게끔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도 수표인데 부도야. 부도 수표. 보자마자 그럼 또 은행 측 차감 마이너스 150원. 세 번째 추심하고 어음 나오잖아. 추심어음 보자마자 역시 회사 측 플러스. 네 번째는 이제 실수니까 뭐 오류겠죠. 오류. 당자예금 그 주은행에 현금 19만 원을 예입하면서 직원 실수, 회사 실수니까 회사 측 오류지. 그러니까 19만 원을 당자예금에 플러스 시켜야 되는데 구하고 이를 거꾸로 봤대. 91만 원 했대. 91만 원하고 19만 원의 차이가 얼마입니까? 72만 원. 72만 원 맞죠? 72만 원 빼야지. 왜냐면 19만 원 당자예금 늘려야 되는데 91만 원 늘려놨으니까 다시 취소시키는 것이고 회사 직원 실수니까 회사 측 오류죠. 그러면은 할 수 있겠지. 야 그러면은 여기서 이거 빼면은 B가 나오고 얘랑 같으니까 이걸 통해서 또 A도 구할 수 있겠죠. 그렇게. 그래서 이제 5번은요. $571만 원이고 여기가 여기도 571만 원이 될 것이고 A 값도 나오겠죠. A 값은 743만 원. 743. 그렇게 해서 하면 됩니다. 그래서 뭐 5번의 정답은 3번입니다. 이런 것들도 이제 틀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다 읽냐 아니면 필요한 것만 자기가 읽냐 이런 것들이 실력인 겁니다. 그런 게 이제 실력인. 그 회독수가 계속 거듭이 돼야 야 이거 다 불필요한 거잖아 이렇게 되는 겁니다. 처음에는 뭐 다 읽겠지만 넘어가도 되겠죠. 은행 계좌 조정표 이제 스텝 2. 스텝 2는 좀 난이도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건 뭐 어차피 뭐 보기니까 위에 걸 보겠습니다. 조정 전 간평의 장부사 여기 또 회사 쓰고 뭐 똑같이 하는 거는 뭐 다 똑같지 뭐. 다만 문제가 기니까 제 스텝 2에다 집어넣은 거면
이런 것도 연습이 많이 돼야 우리가 흔히 하는 목표 1분 30초 이내로 풀 수가 있겠죠. 조정 후. 예, 첫 번째. 간평이 입금을 했는데 입금 처리가 안 됐대. 참 문장이 거시기 하지만은 이 간평이 잘했는데 은행이 안 했다는 얘기잖아요. 은행이 입금 처리 안 했다. 은행 미기입 예금입니다. 은행 미기입 예금. 플러스 76만 원. 조정전을 물어봤으니까 여기까지 X값이 되는 것이고. 두 번째, 인출, 수표. 또 보자마자 기반행 빚주 수표. 제일 잘 나오는 걔네들 세 가지라니까요. 기반행 빚주 수표, 주시보험 부도 수표. 아무튼 기반행 빚주 수표에서 84만 원 마이너스. 생각하고 풀면 안 됩니다. 그 세 가지만큼은 생각하고 풀면 안 돼요. 세 번째, 당좌 거래 수수료를 15,000원 잘못해서 다른 회사 쪽에 부과를 해야 되는데 우리 쪽에서 차감했대. 차감하지 말아야 되는데 차감했대. 누가? 은행이. 그럼 은행 측 오류지. 그럼 다시 플러스 시키면 되겠지. 우리 쪽이 아닌데 우리 쪽으로 은행이 착각을 했으니까 다시 15,000원을 플러스 시키면 되겠지. 그 다음에 은행이 주식회사 공인 다른 회사에 기속시켜야 될 이자 수익인데 잘못해서 우리 쪽에 입금했다. 또 은행 측 오류지. 그래서 입금해서 취소해야지. 마이너스 3만 원. 그냥 문제가 좀 길어서 스텝 2인 거지 사실 뭐 내용은 다 했던 그런 얘기들이. 그래서 이번에는 은행이 보내온 예금 증명서에 포함돼서 있는 금액 중에서 간평의 장부에 반영되지 않은 거. 간평이 반영이 안 됐으니까 여기 있는 조정사항들은 다 회사 쪽이겠지 당연히. 추심호, 추심호 또 나왔네. 플러스 45만 원. 간평의 거래처가 간평에 대한 외상 매입을 갚기 위해서 34만 원을 은행에 직접 송금하였다. 지금 어떤 거래처가 간평의 거래처가 채무자가 은행한테 송금했대. 회사 모르게 송금했대. 회사 우리 모르고 있죠. 이런 건 이제 회사 이제 미통지 입금이에요. 미통지 입금. 미통지 입금이라고 해서 그 단어들은 아실 필요 없지만은 어쨌든 회사 모르게 직접 거래처가 은행한테 돈 싸준 거잖아. 수표대금 뭐 이런 대금을 줬기 때문에 우리는 모르고 있는 거야. 회사는 회계 처리를 못 하고 있는 거야. 몰라가지고. 은행은 잘 했고. 간평이 거래처로부터 받은 수표를 입금했는데 부도 났다. 수표, 부도 수표죠? 부도 수표. 마이너스 12만 7천 원. 이러면은 이제 후가 나오겠죠. 은행 측 후가 나올 것이고, 조정 후는 회사랑 은행이 같다. 그럼 이제 X 값이 조정전에 나올 것인데, 또 써드리면은, 325000. 은행 측이 여기가. 여기, 요 숫자가 있었던 것이고, 조정전. 그래서 조정후가 얼마 나오냐? 424만 원이 나와. 여기도 424만 원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왜냐면 횡령이라는 것을 가정하고 하면 안 되는 거죠. 횡령이라는 것은 뭐 기본적으로 웬만하면 등장하지 않을 것이고 횡령 금액을 구하라는 문제가 있지 않는 이상은 그냥 조정으로 무조건 같다라고 놓고 푸는 겁니다. 그게 이제 문제 푸는 관행이죠. 그럼 X 값이 3, 577, 뭐 빵빵빵 이렇게 나옵니다. 예, 또 정리를 하시고. 문제가 뭐 길 뿐이고요. 만약에 딱 이거 은행계좌 조정표를 이제 시험장에서 풀었는데 숫자가 안 맞아. 안 맞으면은 아리까리한 게 하나가 정도 있을 거죠. 하나. 두 개 정도까지 아닐 것이고 하나 정도를 부호를 바꿔보는 거지. 플러스를 마이너스로 해요. 그래도 안 맞아. 그럼 이제 은행 측을 회사로 바꿔보고 회사를 은행에 바꿔보고 뭐 그래도 안 맞아. 그럼 포기해야지. 그렇지 안 맞으면 넘어가야지. 계속 그거 막 집착하다 보면 망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멘붕에 빠지면서 야씨 내년에 또 와야 되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튼 집착을 하면 안 됩니다. 시험장 가서는 살짝 건드리다가 안 나오면은 바로바로 넘어가는 대범함이 필요합니다. 예, 넘어가시죠.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 횡령 금액을 물어봤네요. 2013년. 제가 말했죠. 횡령 금액의 두 개 차이 금액이라고. 또 풀겠습니다. 마지막에 항상 질문부터 보는 거죠. 횡령이 얼마냐. 그리고 여기 있는 문장 다 보는 게 아니라 숫자만 딱딱 보는 거예요. 76,000원, 4만원. 그리고 이제 회사라고 돼 있고 은행이라고 돼 있잖아. 그럼 또 그렇게 요령껏 하셔야지. 다 읽지 말고. 조정 전 은행 회사 측 조정 전 회사 측은 뭐 76,000원. 은행은 4만원입니다. 그리고 쭉 조정해서 후 조정 후 차이 금액이 횡령 금액이다라고 얘기했었습니다. 회사 금액이 더 커져 있을 겁니다. 첫 번째
회사가 지금 광화문입니다. 회사가 입금을 했는데 반영을 안 했대. 역시 주어가 불분명하지만 아니 회사는 잘했던데 은행이 안 했다는 얘기잖아요. 은행 미금 예금입니다. 은행 미금 예금 아까도 이런 문장 나왔었죠. 더해 은행에서 수수료를 인출했는데 반영을 안 했대. 회사가 반영 안 했대. 회사가 안 했으니까 회사가 반영하면 되겠지. 그래서 마이너스입니다. 수수료는 뭐 비용이니까 당좌예금에서 차감이 돼야 되겠죠. 세 번째, 당좌 수표 4만 원을 발행했으나 은행에 제시하지 않았다. 이게 뭐요? 수표를 발행했는데 거래처가 지급 제시하지 않았다. 이게 기발행 민초수표. 기발행 민초수표. 그래서 마이너스. 제가 말했잖아. 인출 이런 단어를 싹 빼놓고 낼 수도 있다고. 그렇게. 그 다음에 매출거래소는 통보하지 않고 주식회사 광화문의 당좌예금 계좌에 외상대금을 송금하였다. 그러니까 아까 상황이 이거잖아요. 거래처가 이제 그 채무자가 당좌예금을 싸줬는데 은행한테 직접 싸준 거야. 회사는 우리한테 통지를 안 한 거야. 회사는 모르고 있죠. 이제 회사 미통지 입금이다. 미통지 입금. 회사한테 통지가 안 됐다. 은행이 통지하든 뭐 거래처가 통지하든 하여튼 통보가 우리한테 돼야 되는데 우린 모르고 있는 거야. 은행만 알고 있는 거야. 그럼 이제 회사 측 플러스. 회사는 다른 회사 수표를 12,000원을 실수로 우리 쪽으로 이제 발행했는지 알고 우리 쪽에서 차감을 했대. 물론 은행이 잘못했다는 얘기죠. 은행이 삽질한 것이고 은행 측 오류인데 우리가 당좌예금을 빼면 안 되는데 뺐으니까 다시 더해야지. 12,000원. 네, 그렇게 해서 정리를 먼저 하면은 은행 측은 62,000원이 나오고요. 회사는 뭐 다른 숫자가 나오겠지. 회사 측은 쭉 했더니 82,000원 나와. 그 차이 금액이 횡령 금액이죠. 3번입니다. 회사 측 모르게 은행 돈 뺏어서 해외로 날르고 이런 상황이니까 회사가 금액이 더 큰 겁니다. 됐어요? 네, 넘어가겠습니다. 요거는 풀지 마세요. 요건 풀지 마세요. 요거는 풀지 마세요. 의미가 없어. 물론 궁금하면 풀고 해설 보시면 되는데 풀지 마세요. 이거는 제가 풀고 싶으면 푸세요. 그러면 이해는 될 거야. 되는데 의미 없는 문제. 딱 내네. 그쵸. 제가 이 문제를 딱 세팅하고 아까 그 사이즈 조정했는데 이 문제에 맞춰서 틀린 걸 골라봐라. 틀린 거 골라봐라. 정말 특이하게 나왔습니다. 이런 문제 저 처음 봤어. 태어나서. 근데 그냥 쭉 해가지고 맞는 거 틀린 거 찾아보면 되는 건데 좀 시간이 걸리겠죠. 이런 건 이제 시험장 가면 일단은 건드리면 안 됩니다. 풀 수 있어도 좀 시간이 걸리겠구나 딱 보기를 보자마자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하는 거는 똑같아요. 똑같은데 한번 해보겠습니다. 은행 여기 조정 전 하는 짓은 들 텐데 보기를 보니까 뭔가 풀기가 싫어진다. 시간이 걸리겠구나. 이런 패턴이죠. 그래. 관세는 당좌예금 장부금액 32만 원에 대해서 은행한테 확인을 요청했다. 지금 이제 회사 측이 32만 원 나온 것이고. 그리고 설명 틀린 걸 골라봐라. 이런 겁니다. 첫 번째. 여기 있는 걸 쭉 정리하면 돼요. 정리한 거 거기에 대해서 틀린 설명 찾아라. 이런 식의 문제입니다. 관세가 거래처 A한테 발행한 수표 3만 원이 은행 측 계좌에서 인출이 되지 않았다. 수표, 인출. 거래처 A한테 발행한 수표인데 은행의 계좌에서 인출되지 않아서 기발행 민주 수표잖아요. 기발행 민주 수표니까 차감하면 되겠지. 차감하면 됩니다. 마이너스 3만 원 하던데. 두 번째. 관세가 당기 중에 은행에 예입한 수표인데 전산장애로 입금 처리되지 않았대. 역시 우리는 회사는 잘 입금 처리했는데 누가 안 했다는 거예요? 은행이 안 했다는 얘기죠. 은행이 안 했으니까 은행이 미김예금, 은행 미김예금 더하시면 되겠습니다. 은행이 전산 마비돼서 처리를 못한 겁니다. 세 번째, 거래처 B가 주거래 은행 측 당좌예금 계좌로 수표 5만 원을 입금하였으나 관세는 통지되지 않았다. 벌써 이런 거 여러 번 봤죠? 미통지 입금입니다. 미통지 입금. 우리 회사만 모르고 있는 거야. 우리 회사 모르게 입금이 된 겁니다. 은행한테. 우리는 모르고 있으니까 더 해야지. 거래처 C한테 상품 매입 대가 23,000원 수표 발행을 결제하였으나 관세직원이 32,000원으로 잘못 기록했다. 지금 수표를 발행했잖아. 수표를 발행했다. 그래서 23,000원 수표를 발행했는데 32,000원 깠다. 수표 발행이 대변의 당좌예금이잖아요. 23,000원 까야 되는데 32,000원 깠대.
32,000원 갔대. 누가? 회사 직원이. 우리가 잘못한 거래. 그럼 다시 더해야지. 그 차이 금액 9,000원만큼 더하는 것이고 회사 측 오류가 되겠지. 회사 측 오류. 수표 발행인 대변의 당좌이금이잖아. 수표를 받았다 하면 차번의 당좌이금이고. 그 다음에 주거래 은행 당좌거래 수수료 1,000원을 부과하고 당좌이금 계좌에서 차감하였으나 관세는 통보되지 않았다. 역시 주거래 은행은 수수료를 부과하고 당좌이금 계좌 차감했는데 누가 안 했어요? 우리가 모르고 있으니까 우리가 못하고 있는 거지. 은행이 회사한테 통보하지 않아가지고 우리는 수수료 있는지도 몰랐다? 그러면 차감해야지. 이렇게 쭉 하시면은 각각이 나올 텐데 회사 측은요 쭉 더하고 빼기 하시면은 37만 8천원이 나오고 그럼 이제 우리가 횡령이라는 단어가 있지 않는 이상 당연히 후는 같다라고 보는 거고 그 전도 쭉 계산할 수 있죠? 이 전도 뭐 계산할 수 있지. 그렇게 하면 전은 얼마가 나오냐 335000이 나옵니다. 이제 그거 찾는 거야. 이거 한 다음에 시간이 걸리겠죠. 1번 거래처 A한테 발행한 수표에 대해서 조정할 사항은 없다. A는 여기쪽이잖아요. 은행한테 조정한 것이죠. 기발행 및 주셨고 맞네. 여기는 조정한 거 없다. B가 입금한 거. B는 여기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은행이 조정할 거 없다. 그치? 회사가 조정했지 은행은 조정할 거 없었죠. 맞고. 세 번째 뭐 이렇게 찾는 거 아니냐. 귀찮아 그죠. C한테 발행한 수표 할 수는 있는데 시간이 걸린다는 거. 여기 C는 여기입니다. 수표에 대해서 관세는 당좌이금 계정 9,000원을 가산해야 되지만 은행은 조정할 거 없다. 그래 맞네. 회사는 가산했고 은행은 없다. 네 번째 은행이 부과한 수수료에 대해서 관세는 당좌이금 계정에서 차감하는 조정을 해야 된다. 수수료가 마지막 거였죠. 은행 회사 측 차감했고 맞다. 그럼 다섯 번째가 틀린 것인데 당좌이금 조정전 잔액 조정전 잔액이네요. 관세가 주 은행보다 15,000원 더 많다. 두 개 차이 금액은 15,000원입니다. 맞는 거 아니야? 근데 틀렸습니다. 많은 게 아니라 더 적다. 적다 해야 되겠지. 얘가 더 적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정말 짜증나게 된 거네. 답도 5번이야. 1번에서 틀면은 딱 1번 찍고 넘어가려 했는데 5번에 답을 고정했다. 그리고 5장으로 갑니다. 5장 쪽에 우리 한 5분, 10분 정도 더 강의를 하겠습니다. 수치채권인데 우리 관세 쪽에서 뭐 수치채권 이야 2011년에 세 문제 많이 나왔네요. 또 뭐 평균적으로는 한 문제 정도 나오고 있다. 5장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어음 할인이 있고 대손 충당금 쪽이 있죠. 그래서 두 가지 있는데 제가 뭐 이렇게 설명했잖아요. 분계로 설명을 다 했지만 궁극적으로는 다 T계정 그래가지고 뭔가 남들보다 훨씬 더 빠르게 이제 시험 문제를 풀 수 있게끔 도와드렸는데 이것도 분계 설명은 대충 빠르게 하고 바로 실전용으로 가겠습니다. 분계 그래도 뭐 회계 나름 또 뭐 메인이라면 메인이거든요. 회계 전체로 봤을 때 대손 충당금이 회계 처리상으로 봤을 때. 근데 뭐 한 줄 없이 할 수 있죠. 우리는.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수정전 그 결산 수정 분계 직전에 대손 충당금이 만약에 이왕 하는 거 숫자 한번 넣어볼까요? 결산 수정 분계 직전에 대손 충당 만약에 대변에 100이야. 기대 신용 손실이 대손될 거라고 예상되는 금액이니까 이게 뭐 대손 충당금이지. 결산 시 대손 충당. 그래서 12월 만에 대손 충당금이 120이야. 그럼 20만큼 더 설죠. 그래 뭐 그렇게 했었지. 그 반대야. 취소하는 거야. 100인데 뭐 80이야. 그럼 20 취소하는 것이죠. 빠꾸시키고 환입시키는 것이죠. 요놈은 판관비. 이거는 마이너스 판관비입니다. 지금 여기서는 나오는 게 아니면 저 3장 쪽에 가서 말 문제로 대손 충당금 환입은 수익이다. 틀린 문제. 그렇게 3장 쪽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아무튼 마이너스 판관비. 그게 물론 그 당시 개정이 됐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따끈따끈하니까 나온 건데 지금은 이슈가 아니죠. 그래서 어쨌든 뭐 이익에는 플러스 영향 맞지만 수익은 아니고 마이너스 비용이다. 대손 발생 시 그냥 다 우리 회계원리 때부터 했던 거니까 익숙하잖아요. 채권 날리고 대손 충당금 날리고 그리고 만약에 대손 발생했는데 대손 충당금이 지금 대변 쪽에 100이 있는데 대손이 120이 발생했어. 120 날리고 100 날리고 부족한 것은 20 처리 뭐 그렇게 했던 것이죠. 삼각채권 회수시가 대손 처리했는데 생각지도 않게 돈 받았다 나중에 그랬을 때 자본의 현금 대본의 대손 충당금이었죠. 하지만 그건 이제 분계일 뿐이고 우리는 분계 없이 이제 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가 대손 충당금인데 어차피 이것도요 많이 볼 거야 문제에서. 그러니까 예제 설명하진 않을 거고 다만 질문만 보겠습니다. 뭐가 나오냐? 대손 삼각비를 낸다. 시험은 맨날 얘만 낸다. 어렵게 내면은 단기 손익에 미친 영향이다. 그럼 만약에
대손 상각비가 답이 10만 원이야. 그럼 당기 손익 미친 영향은 마이너스 10만 원이 정답 되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이거 뭐 이익이 미친 영향이기 때문에 뭐 10만 원 감소 또는 뭐 마이너스 10만 원 그거고 뭐 사실상 뭐 같다. 그래서 넘어가겠습니다. 왜냐면 어차피 이거 많이 볼 거니까 문제에서. 그러니까 여기도 쭉 보세요. 진짜로 대손 상각비만 물어보고 있는지. 68페이지부터 쭉 보세요. 대손 상각비 1번, 2번도 대손 상각비, 3번도 그렇고 4번은 당기 수익이 얼마나 감소하냐. 그게 대손 상각비잖아요. 그 다음에 5번 문제도 뭐 손상차손. 제가 말했죠. 제가 기본 이론 때도 그렇고 요약 강의 때도 말했어요. 대손 상각비랑 같은 말이 뭐예요? 손상차손. 대손 충당금하고 같은 말이 손실충당금. 그게 이제 금융자산 기준서가 개정이 되면서 막 혼용해서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손 상각비, 대손 충당금 시험에 나올 수도 있고 손상차손, 손실충당금 단어가 나올 수도 있는 겁니다. 둘 다 맞는 말입니다. 물론 친절한 문제는 두 개가 또 다 같이 나와. 계속 가로로 하면서 굉장히 친절한 문제고. 아무튼 손상차손하고 같은 말, 대손 상각비, 손실충당금하고 대손 충당금 같은 말이다. 오케이. 그럼 이것도 맞아도, 요거 맞아도 대손 상각비를 물어본 거야. 결국은 다 대손 상각비입니다. 잠깐만, 또 다 풀진 않고 골라서 풀 건데 4개 풀면 되겠다. 1번 문제 하겠습니다. T계정 그래서 바로 하겠습니다. T계정 그래서 무슨 T계정이었습니까? 대손 충당금 T계정 하고 기초였죠? 기초. 대손 충당금 숫자만 쫓아가면 답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쓸데없이 뭐 매출 채권 금액 하나도 안 쫓아도 돼. 걔는 전혀 문제 풀 때 필요 없어. 여기 이제 감소죠. 대손 충당금이 어쨌든 뭐 대변 항목이니까 뭐 기초를 오른쪽에 쓴 것이고 그다음에 증가 기초랑 같은 방향 그다음 기말이 되겠지. 해보겠습니다. 역시 질문은 대손 상각비고요. A 있죠. 뭐 이런 거는 필요 없죠. 왜? 싹 다 매출 채권 얘기 나왔잖아. 매출 채권 금액은 한 개도 쫓아갈 필요 없는 겁니다. 싹 다 필요 없는 거야. A는 그냥 매출 채권 구성 항목이 나왔는데 뭐 어쩌라고 구성 항목 어쩌라고. 두 번째. 당연히 시간 순서대로 푸는 것인데 여기 가장 최초의 사건은 이겁니다. X 2년 말. 이게 이제 기초잖아. 왜냐면 지금 X 3년 말이거든, 단기가 X 3년도거든요. 그럼 여기 있는 B에 나와 있는 대손 충당금 4,927만 원은 그거는 뭐 당연히 단기 얘기니까 기말이지, 기말. 기말에 못 받을 걸 예상되는 금액이 4,927만 원이다. 기초는 5,100만 원이다. 라는 거죠. 전기말의 단기초랑 같은 거니까. 거기까지 됐고, 그 다음에 대손 처리돼가지고 상계됐다. 뭐 그걸 분계를 말로 표현한 것이죠. 그게 대손 발생했다는 얘기잖아. 왜냐면 분계할 때 대손 발생 시 차번에 대손 충당은 대부분의 매출 채권이니까 하여튼 뭐 그것이 대손 확정됐다. 대손이 발생했다. 그럼 나머지 이것이 대손 상각비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럼 걔가 몇 번이냐? 827번 원. 정답은 1번입니다. 그게 대손 상각비입니다. 대손 상각비. 저를 뭐 기본 이론이나 요약 강의 때 안 보신 분들 뭐야 뭐 이런 게 다 있어 뭐 이런 분도 있을 건데 그건 뭐 어쩔 수 없지 뭐 그런 분들보다는 뭐 항상 저랑 같이 만났던 분들이 훨씬 더 많을 거고 제가 자 이렇게 T계정을 해서 했던 것이고 근데 뭐 처음 봐도 뭐 이해는 아마 되실 거예요. 2번은 어차피 다 겹칠 거니까 3번 풀겠습니다. 3번. 딱 대손 충당까지 하고 싶시다 뭐 너무 똑같은 분들 다 제끼고 3번 역시 T계정 그래서 후다닥 푸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T계정 그리면은 1분 정도면은 이것도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똑같이 뭐 기초, 뭐 감소, 증가, 기말입니다. 역시 대손 상각비 얼마냐라는 것이고 매출 채권하고 대손 충당금 잔액이 주어졌지만 우리는 매출 채권 필요 없지. 대손 상각비, 대손 충당금 50만 원 쫓아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잘 봐야 돼. 이게 가끔 가다가 이제 섞어서 막 내요. 날짜를 막 섞어가지고 시간 순서대로 가야 되는 거예요. 뭐 상관없는데 하여튼 뭐 요거 54만 원이 회수불능이다. 요게 대손 발생 시죠. 회수불능이 대손 발생 시죠. 54만 원. 그리고 9월 달에 회수불능을 처리한 것이 돈 받았다. 그게 삼각채권 회수시인데 그게 어디입니까? 여기 있죠. 지금 제가 동그라미 쳐가지고 숫자가 사라졌어. 36만 원인가? 동그라미 쳐가지고 36만 원. 이게 삼각채권 회수시. 왜냐면 우리가 분기로 봤을 때 이거잖아요. 삼각채권 회수시가 차번에 현금, 대번에 대손 충당금이잖아. 그래서 이 증가 쪽에 그것도 있다.
그리고 또 25만 원 회수 불능됐대. 그게 대손 발생 시잖아요. 여기다 플러스 25만 원. 그거 이제 감소 쪽이죠. 대손 발생. 그리고 채권 잔액이 5%가 대손이다. 라는 것이고요. 원래 채권 잔액은 1,0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럼 여기 기반할 때 어떻게? 1,000만 원에다가 원래는 5% 때리면 되는데 25만 원이 방금 날라갔어. 분개로 할 때 보세요. 요게 날라갔잖아. 차변에 대손 충당금 대변에 매출 채권. 차변에 대손 충당금 대변에 매출 채권에서 방금 날라갔잖아. 그래서 그거 뺀 다음에 5% 이렇게 되면. 그게 이제 기말 시점에 못 받을 거로 예상되는 금액입니다. 그럼 걔가 지금 3번 문제인가? 걔가 487500이 나와. 그럼 이제 대체 안 맞는 게 여기죠. 그쵸? 증가 쪽에 X. 왜냐면 이게 왜 증가입니까? 결산 시 차반의 대손 상합비 대변에 대손 충당비니까 여기가 대손 상합비 말한 거예요. 여기 바로 옆에 이것은 아까 삼각채권 회수시였고요. X 값이 얼마가 나오냐면은요. 3번이 나옵니다. 3번. 됐죠? 네, 그 다음 문제 풀겠습니다. 어차피 다 비슷해. 당기순이익이 얼마나 감소하냐. 사실 뭐 똑같죠. 갑자기 화면이 이렇게 됐네. 당기순이익 얼마나. 이것이 대손 상합비를 물어보는 것이죠. 사실 안 풀어도 되지만 그래도 이번 시간에 대손 충당까지 하고 쉬겠습니다. 그게 대손 상합비를 물어본다고 제가 아까도 말했죠. 기초에 지금 단기가 X9년도입니다. 그럼 X 8년 말은 기초를 말하는 것인데 역시 매출 채권은 필요 없고 기초에 있는 대손 충당은 필요하다. 여기 그 촬영하시면 여기 이상한 소리가 나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꺼버리는 게 나을 것 같아. 이상한 괴물 소리가 나다. 예. 그 다음에 이것이 대손 발생입니다. 감소죠. 그리고 대손 처리했는데 돈 받았다. 그게 삼각채권 회수시입니다. 증가 쪽. 그리고 역시 매출 채권 필요 없지. 대손 충당금이 기말에 이거 친절한 문제네. 주어졌네. 이렇게 주어질 때도 있다. 25800. 그럼 역시나 그 X값 그게 대손 상합비입니다. 그게 당기순이익에 미친 영향, 당기순이익 감소액이고 4번에는 정답이 1번이 나옵니다. 123800. 그럼 이제 X값이 123800 1번이 나옵니다. 되십니까? 하나 더 풀고 쉬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계산기만 잘 뚫기면 1분도 안 걸릴 수 있죠. 분개하면은 1분은 넘어갑니다. 예, 오버하고 쉬겠습니다. 손상차손이 역시 새로운 기준서상에 그러니까 금융자산 기준서가 개정된 지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당연히 옛날의 문제들은 다 무조건 대손상합비 했는데 최근 문제는 대손상합비 물어볼 때도 있고 손상차손 물어볼 때도 있다. 기준서가 중간에 개정돼서 그런 것이고 하여튼 뭐 둘 다 맞는 말입니다. 그래 이건 대손상합비를 말하는 것이다. 이것도 보세요. 여기가 기초잖아. 손실충당금이 기초. 기말. 대손 충당 말하는 것이고 회수 불능은 확정됐다. 그럼 그게 대손이죠. 대손. 그리고 이거 뭐요? 제각이 대손 얘기하는 거예요. 제거해서 뭐 없애버린다. 소각한다. 그래서 대손 처리한다 그거거든요. 제각이라는 게 대손 처리했다 이겁니다. 어쨌든 대손 처리했는데 돈 받았다. 삼각채권 회수시죠. 그리고 나서 역시나 X가 뭐 이렇게 해서 하시면은 5번이 5,000원 3번이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나올 수 있는 거는 대손 상합비가 있고 사실 이것도 낼 수는 있습니다. 보세요. 제가 하나 샘플을 잡아서 물어볼게요. 이것도 그렇고 이런 거 만약에 3번 같은 거다. 거의 이렇게 출제 안 되는데 뭘 낼 수 있냐면은 민망해서 잘 안 내는 건데 X 8년 말에 그렇죠. X 8년 말에 대손 충당금 얼마냐 이런 것도 낼 수 있어. 근데 그거는 왜 안 내냐면은 이거거든요. 이게 뭐야 이게 예민한 놈이야 이놈이. 자꾸 도망가. 이렇게 눌러줘야 돼. 그래서 이게 대손 충당금이잖아요.
이것도 시험 문제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요거. 그러니까 잘 안 내는 이유가 뭡니까? 이거를 물어보는 순간 위에 걸 볼 필요가 없는 거지. 볼 필요 없고 뭐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X 8년 만에 대선 충당금이다라고 했었어요. 그럼 여기서 이걸 빼. 그런 다음에 곱하기 5%. 그럼 끝. 이 마지막 것만 보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잘 안 되는 거지. 왜냐면 대선 상각비를 물어본다는 얘기가 네가 붕괴를 다 알고 있는 거잖아. 이런 거기 때문에 맨날 대선 상각비 물어봐. 쉽게 하면은 대선 충당금인데 근데 우리는 오히려 더 당황하는 거죠. 야, 그거 기출 문제 본 적이 없는데 이러면서. 그러니까 한 20문제 내면 한 문제는 그런 거 내는 거기 때문에 혹시 모르니까 대선 충당하는 거 이런 것들도 할 수 있어야 되겠다. 하지만 대선 충당금은 이런 거 다 필요 없더라. 이렇게 갖고 마지막 것만 딱 하시면 된다. 마지막 거. 예, 쉬었다 가겠습니다.